위반, 국가안보 파괴, 국군 해체, 적화 상황, 경제 파괴, 민생 파탄, 외교 고립, 헌정 파괴, 불법, 부정부패 타락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자 소개받은 평양에서 온 김태산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 거의 20년이 되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처음 나서니까 뭐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지 전 모르겠네요, 사실은. 근데 맨 처음에 아까 한 30분 전에 와서 보니까 아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참가한 시위자들보다 경찰이 더 많아서 난 이건 무슨 판인가 하고 참 그랬더니 그래도 시민들이 적지 않게 모여서 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평화로운 시위에 이렇게 경찰들이 이게 많은 감시가 붙었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제가 이자도 말했지만 탈북자입니다. 탈북자가 여기 왜 왔겠어요? 독재를 피해서 편안하게 좀 살자고 와봤는데, 전 대한민국에 와서도 이런 마이크를 그렇게 죄보지도 않고 단체 운동도 하지 않고 정치 운동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자영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세금 내면서 대한민국 영어 선생들 데려다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젠 대한민국에 와서 20년이 되어오는 이 순간에 와보니까 점차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말에 뭐 시라소니 피하니까 호랑이 만난다더니 북한에서 독재 피해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독재가 시작되고,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무자유가 또 시작되는 게야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한마디 좀 하려고. 오늘 저는 뭐 문재인 정권을 욕하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누구를 칭찬하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제3자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고 나왔을 뿐입니다. 물론 난 연설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본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우한 폐렴, 북한에도 우한 폐렴 지금 굉장히 들어와서 북한 사람들 막 죽어나갑니다. 보도관제 딱 잡았으니까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과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 군사 퍼레이드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우한폐렴이 딱 들어오니까 북조선 정부에서는 국경을 한순간에 철통같이 봉쇄했습니다. 중앙강연선, 압록강연선 일체 항공기 뜨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100% 봉쇄했습니다. 난 뭐 김정은이를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 정부에서는 아예 딱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폐렴이 우한에서 어쩌면 북한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밤마다 압록강 중앙강을 건너서 밀수를 하다 나니까 따라 들어왔고, 중국 화교들이 밀수하면서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지 북한 정부에서 딱 막았기 때문에 차단이 완전히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북한은 정부는 막았는데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다 나니까 자연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만큼 의학시설이 좋고 이게 좋다면 벌써 다 잡았겠는데 북한의 의학 수준 뻔하지 않습니까? 검진도 못하지, 진단도 못하지, 진단 나왔다고 해서 약도 없지 하니까 매 방마다 자기 집에다 잡아놓고 문에다 못하고 땅땅 대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2시간에 한 번씩 규찰대가 돌면서 인원검사 딱딱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휘바리치고 불 놓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인민군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섰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북한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간에 밀수하면서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한폐렴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풍부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비행기만 항공 국제 공항만 딱 차단하게 되면 들어올 수 없는 이 대한민국 땅이었는데 무한 보람이 전파 타고 들어왔습니까? 뭐 바람 타고 들어왔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정부가 국경만 봉쇄했으면 비행기만 들어오지 못하고 인천 앞바다에 중국 선박만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겠습니까? 여기 앉은 한국분들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 17살짜리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 나 아파하고 죽었을 때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식이 죽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자도 추모가를 불렀지만 남을 치료하던 의사가 죽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가 빚어낸 이 악재가 아닙니까? 순수 인재 악재입니다 이게. 그런데 난 뭐 자료가 이젠 뉴스에 다 나오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아세아에서 중국하고 메콩강 하나 사이 두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보다도 그런 나라들은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갑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앉은 분들의 자식이, 여기 앉은 분들의 부모가 죽었다면 어찌겠습니까? 저 길에 자동차 타고 지금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도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골프채 메고 외국으로 골프 치러 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한심한 대한민국 국민들인 줄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참 한심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찾아서 정부를 문 닫으라, 국경 문 닫으라, 정부 내려오라고 얼마든지 두드릴 수 있는데도 입 다물고 가만 없게 있는 이 바보 같은 국민을 난 보다 지구상에서 처음 본다 이거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교체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초대 대통령 중국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여기 공산 세력으로부터 소련의 공산 침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 동상에 밧줄을 내서 끌어내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80살 되는 노인을 하와이로 내쫓은 그분이며 자기네가 배때기 걸을 때 배불리 먹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인 국민이며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옥에 쳐넣은 국민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사기적 대통령들을 내쫓고 총으로 쏘고 감옥에 쳐넣은 국민들이 지금은 코로나를 끌어들여서 장애를 죽게 하는 이 정부는 왜 가만둬둡니까? 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냈던 그 백성들은 어디 갔고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던 그 정신들은 어디 갔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던 그 정신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입니까? 그 좋은 대통령들 이 큰 빌딩 속에서 잘 살게 해준 그 대통령들은 다 자기들 손으로 끌어내려서 죽여버린 사람들이 자기 후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들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의 현 정부는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란자 쓰지 않고 뭐하는 거입니까? 나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를 이어가자고 나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어가자고 나왔습니다. 북조선 국민들은 70년 동안 독재 밑에서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지금은 깨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2년에 자유와 민주주의 속에서 편안하게 잘 살던 국민들이 지금은 점점 바보가 돼간다 이거야. 북조선 국민들은 깨어나고 있어. 지금 독재를 받아서 깨어나고 있는데 남조선 국민들은 점점 독재 앞에 순종하는
모조리가 돼가고 있다 이게야. 여보시오, 내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말할 사람 여기 한담이라도 나와보라. 입이 없어, 눈이 없어, 귀가 없어, 손이 없어. 북조선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데 이 자유로운 땅에서 뭐이 모자라서 뭐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해. 원인은 뭔가? 지난 기간에 대한민국에서 이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은 다 북한과 중공이 시킨 간첩들이 들어와서 어리석은 학생들을 추동하고 국민들을 추동해서 한 반체제 운동이었어. 반대한민국 반국가 활동이었어. 이승만을 반대하고 박정희를 반대하고 박근혜를 반대한 이 세력들은 친북 친중 세력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가만 놓으면 지금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우파들 속에는, 보수들 속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야. 대중이, 백성들은 개되지 못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쉴 수 없이 훑어지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뭉치게 해서 일거 세우려면 올바른 당이 있고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파와 보수 속에는 이게 없어. 맞습니다.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탄핵시켜서 자기의 위대한 지도자를 감옥에다 쳐였고 출당까지 시켜서 3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시키잖아. 박근혜라는 여성이 나오게 되면 그를 출당시켜야 탄핵시킨 김무성과 이 탄핵 찬성파들 다 자기네 죽을 것 같고, 또 좌파들은 그 사람은 박근혜라는 여성의 그 국민 집결력에 자기네가 눌려 죽을 것 같으니까 양쪽이다. 좌파 우파 정치가들이 몽땅 박근혜가 무서워서 감옥에 쳐였고 끌어내지 못하고 있잖아. 박근혜만 나오면 여러분들을 다 끌어버려. 여기에 칼을 맞으면서 국민을 끌어가지고 지난번에 자기가 김대중 노무현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서 가져온 분이 누굽니까? 다 무너졌던 당을 칼 맞으면서 국민을 선동해서 이끌었던 분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 반대할 것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가지고 그 주위에 뭉쳐서 나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황교안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또 선거반 나 그 말 안 하겠습니다. 어느 우파에 누구 믿고서 여러분들 나갈래요? 나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심 있습니까? 이제 70이 다 된 여인이 가족도 없이 자식도 없이 아빠 엄마도 없이 혼자서 온갖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관방에 들어가서 차대책 관방에서 지금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여자를 구해주자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어? 국민이 정말 개돼지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탈북자가 나와서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무슨 달라진 나라겠습니까? 달라질 게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정신들을 좀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할 말은 많나 이상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용심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국번 우리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미디어치 독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 5월에 이 태블릿 PC 문제 제기했다가 1년간 구속되어서 제가 보석으로 출소하자마자 처음 이 방문한 데가 여기 국본 집회였습니다. 거기서는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보석 조건 때문에 연설은 못하고 인사만 드렸었는데, 그 뒤로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이 태블릿 PC에 거의 모든 진실을 다 밝혀냈습니다.
자, 태블릿 PC가 탄핵의 핵심이었던 이유는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인수위, 대선 캠프, 청와대 비밀문서 200개를 다운받은 기록이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기밀을 태블릿 PC로 받아서 그걸 활용했다. 이게 국정농단의 시작이었고 이게 탄핵의 시작이었죠, 분명히. 근데 만약에 그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쓴 게 아니고 청와대 인사가 썼다면 청와대 문서가 들어있는 게 아무 문제 아닌 겁니까?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주변에 태블릿 PC니까 청와대 문서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난 겁니다. 그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쓴 게 아니라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 김한수가 썼다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많이 알 테지만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모든 물건은 소유자가 있을 때 뭘로 따지냐, 누가 돈을 내서 샀냐가 1차입니다. 태블릿 PC 돈 낸 놈이 주인이죠. 김한수가 지금까지 돈 냈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됐는데 뭘로 버텼냐면은 자기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시켜놔가지고 돈 나가는지 몰랐고, 아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서원이 쓰고 있었더라, 나는 돈 낸 줄 몰랐다, 우리 회사에서 나간지를, 이렇게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왔다가 결국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가 개인 카드로 돈을 낸 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법인카드에서는 10원 한 장 안 나갔어요. 싸그리 다 김한수 개인 돈을 냈는데 이걸 지금까지 검찰은 은폐해 왔습니다. 우리한테 요금 납부 내역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깜빡 속았죠. 더구나 검찰은,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수사 단계에서 김한수에게 법인에서 돈이 나갔다고 위증 교사를 시켰습니다. 수사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김정우 검사, 김용재 검사, 이 두 명이 김한수에게 법인에서 돈 냈다고 위증을 교사시켰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이 검사 2명 고발 들어갑니다, 위증 교사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감옥 보낸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현직 검사 2명이 전 청와대 국장 데려놓고 위증을 교사해서 거짓말로 태블릿 계약서도 그거 99.9% 위조된 겁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 밝혀질 텐데, 이런 짓을 했다면은 도대체 탄핵의 배우는 누군가요? 어느 정도 힘을 작용해야지, 그것도 문재인 정권의 검사가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권의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하고, 어느 정도 세력이 개입했겠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들어간 겁니다, 이 탄핵은. 검사가 그렇게 쉽게 위증을 교사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엄청난 백이 작용하지 않고는 그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사 2명을 즉각적으로 경찰에 위증교사와 증거 조작으로 고발을 하는데, 이 둘을 수사하면은 배우가 드러나게 돼 있죠. 위증교사한 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데 누가 시켰냐까지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그렇게 세게 수사하겠어요? 그래서 총선 끝나면은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만들어서 낱낱이 파헤치면은 탄핵의 배후까지 다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파기한 성심을 다루는 고법에다가 제가 탄원서를 집어넣었는데,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최서원에게 비밀을 빼줬다는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무죄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탄원서를 넣어서 즉각적으로 이걸 무죄를 선언하고, 그것뿐 아니라 뇌물죄, 강요죄, 모조리 다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다 유죄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싹 다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탄원서에도 강조드렸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재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 유죄 30년 받고
문재인이 사면하도록 기다리자 이러고 있는데, 문재인이 사면해주고 싶은 건 저도 알아요. 본인도 감옥 갈 게 결정난 인간이기 때문에 빼주고 싶어 하는데, 문재인이 그동안 뒤를 받쳐온 종북 세력들, 좌경 세력들 박 대통령 석방시킬 것 같습니까? 저자들은요, 석방시킨다는 미끼로 박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지금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반성문 쓰면 석방시켜주겠다. 그 반성문 받고 석방 안 시켜줍니다. 대통령이 반성문 딱 쓰는 순간에 탄핵은 이제 정당한 걸로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문재인이 노리고 있는데, 태극기 들었던 세력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다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어요. 검찰이. JTBC가 주범이 아니에요. 검찰이 조작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될 수 있는 또 하나 방법,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총장이 형 집행정지를 하면은 바로 석방이 됩니다. 문재인한테 구걸할 거 없이 검찰이 박 대통령 누명 씌우려고 조작했다는 게 다 증거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을 쳐들어가서 검사 처벌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여기 개입해 있어요. 특검 때 윤석열이 수사팀장이었어요. 윤석열이 개입해 있습니다. 윤석열이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검찰을 세게 압박해 들어가면은 박 대통령 다음 달에도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태블릿 갖고 탄핵 무효시키고 석방시킬 수 있는데, 같이 태극기 들었던 동지들이 이걸 회방을 놓고 음해를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엄청나게 음해당하고 있어요. 태극기 들었던 자들에게 단지 태블릿 PC 실사용자를 밝혔다는 이유로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음해를 받고 있는지. 태극기 든 놈들이 실제로는 사탄파였던 겁니다. 사탄파들이 위장해서 여기 들어왔던 거예요. 특히 박 대통령 지금 변호하는 유영하 이자가 지금 제일 방해하고 있어요. 태블릿 진실과 대통령 석방을 방해하는 놈이 유영하입니다. 유영하. 이거 대통령께 편지 보내주신 분들, 이제는 진실을 대통령께 많이들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미 한 번 보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냅니다. 대통령이 지금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유영하 때문에. 자, 우리가 4년간 정말 탄핵무효 대통령 석방에서 우리가 함께 싸웠죠. 이제 됩니다. 이제 돼요. 우리가 힘만 좀 모아가면은 대통령 석방, 태블릿을 통해서 탄핵의 배후 세력 다 밝히고 탄핵무효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고 뭐고 신경 쓰지 말고요, 이대로 밀어붙입시다. 이대로만 가면은 우리 드디어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모처럼 이제 이 중국 폐렴이 험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를 허락해 주니까 와, 이제 올해가 시작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이 촛불 주사파 정권을 타도할 때 한 해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안 들고 완전히 중국 폐렴에 눌리가지고 집에 방콕하니까 대한민국 사는 게 아니고 방콕에 사는 기분이었지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찰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집회를 허락하면은 우리는 중국 폐렴을 마치 중국 황제께서 우리에게 선물이나 하사하는 것처럼 받아서 이 서울 경기도 지방에 무방비 상태로 퍼뜨리는 저 망국노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자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기생충이냐 하면은 이 자가 이놈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의 진짜 기생충, 국민의 피를 빨고 기업을 감옥에 보내고 군인과 경찰을 주사파의 개로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 기생충이 누굽니까? 문재인.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 국정원, 검찰, 판검사들 문재인에게 부역한 자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보다 더 험악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놈이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느냐. 아시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 방역을 못한 일본 국가, 자기 나라를 괴멸시키는 제1방역 주범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중국 폐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 어디게요? 중국 빼고 한국입니다, 여러분! 사망자 가장 많은 나라 어디게요? 한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폐렴의 국경 방벽을 허물어버리고, 아까 저기 보니까 파도 그림 나오던데 파도가 밀려오는데 방파제를 허물어버리고 해안가 사람들에게 삽으로 자기 집 앞을 언덕을 만들어라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방장을 거둬버리고 자식들에게 모기 잡으라고 밤새 닥달하면은 그 애비가 폐로 내비예요. 제대로 된 내비예요. 바로 문재인이가 그런 작자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는 댐을 허물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삽으로 홍수 터진 물을 막으라는 작자와 같은 자가 바로 이 대한민국 기생충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재앙을 당할 뻔했지만은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까 재앙을 안 당하네요. 야, 정말 여기에 바탕이 없는데 바탕을 있게 만드는 것과 같은 자가 문재앙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문재앙이 따라가면은 대한민국의 땅바닥에 바탕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퍼포먼스 제대로 하죠. 우리는 태극기 드니까 오른쪽 다리가 떨어지면서 안 떨어진 것 같이 공중에 뜨더라고. 여러분, 앞으로 태극기 성적이 들고 방역 국경을 허물고 국민들에게는 온갖 거짓말하는 저 문재인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우리나라 마스크 잘했다고 무슨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마스크 정책을 배워야 된다 하는 사기 선동을 중앙일보가 하대요. 여러분, 이거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진단 키트를 만든 지가 1월 말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 잘했다고 자랑한 것을 온세 퍼뜨린데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중국에 수출한 마스크가 5억 개라고 하고, 지난 1, 2월달 우리가 중국에 마스크 수출한 것이 공식적으로 7억 개입니다. 7억 개면은 우리가 마스크 배급받을 일이 없어요. 문재인은 1월 말에 진단 키트를 준비할 정도로 중국 폐렴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마스크 수출을 방지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 모자라는 나라, 그렇게 만든 의도적으로 마스크를 모자라게 한 여러분, 마스크 대란의 주범이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더불어 마스크 생산 세계 양대 강국입니다. 우리는 마스크 부족을 겪을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마스크 부족을 겪는 것은
문재인의 친중 4대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진단 키트 잘한다고 그거 로슈에서 진단 시약을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방 쓰겠다고 그랬지, 뭐 잘하기는 뭐가 잘해. 아랍에미레이트에 무슨 진단 키트 수출한다는데 시약은 안 넣고 껍데기만 수출했잖아요. 여러분, 국민을 속이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못 만들고 진단 시약을 못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안 만들고 뭐 의사들이 무능하고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가 아세아에서 가장 방역 실패 국가가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세계 최우수한 의사들,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 놓은 방역 시스템, 그리고 마스크 생산 대국, 진단 키트 대국,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대만처럼 많으면 1000명 정도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되고 사망자가 많으면은 1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중국을 너비처럼 섬기다 보니까 국경을 열어서 중국 유학생 7만 명 제대로 검사했나요? 신천지 교회만 검사하고 대구 경북만 검사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검사 많이 했다고 자랑하더라고. 오늘까지 우리 검사가 42만 검사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42만 검사를 하는 데에 2달이 걸렸습니다. 2달. 하루에 10,000건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10,000건. 미국은 지난 열흘 동안에 130만, 140만 건 했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했다고 온 언론 동원시켜가지고 검사 많이 했다고 그래. 처음에는 신천지 검사하고 대구 검사하고 태극기 세력 탄압하고, 요즘은 무슨 사기치는지 알아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들어오는 사람이 중국 폐렴 가져온다고 박원순 문재인이가 이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도 지방에 퍼지는 중국 폐렴은 콜센터나 지하철에서 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합리적 추정입니다. 뉴욕이 왜 이렇게 중국 폐렴이 많나요? 지하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하철. 박원순이 지하철 위험하다고 안전문자 날아오는 거 봤나요? 정부 문재인 박원순은 자신들의 책임을 돌리는 데만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폐렴, 국민들이 죽어나가자빠지 했는데도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선동하고 엉뚱한 사람들 인민재판하고 마녀 사냥하고 계속 헛군대, 헛풍방역, 사기방역, 완전히 엉뚱한 짓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언론들이 잘했다 하는 이 사기 카르텔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기치면 대통령 되고, 사기치면 서울시장 되고, 사기치면 국회의원이 되고, 사기치야 공직자 위로 올라가는 이 사기 탄핵의 적폐, 사기 탄핵의 부작용이 한국 사회에서 중국 폐렴처럼 깊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저 기생충 문재인이가 국민의 피를 빨고 국민의 땀을 빨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이런 YTN, 연합뉴스 TV 등 이런 선전선동 수단과 경찰, 국정원, 국방부 같은 이 공권력 기관, 이런 것들이 전부 합세해서 저 민족반역자, 국민살인마 문재인을 마치
방역을 잘한 영웅처럼 끌어올리지만 여러분, 북한 같은 중국 같은 새빨간 거짓말이 이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문재인 시진핑의 노예, 시진핑의 몸종과 같이 중국 국경 못 막고 유럽 미국 국경 막는 그따위 짓만 하는 이 문재인 북한 김여정이에게 대가리 나쁜 비겁한 개새끼라는 욕을 듣고도 찍소리 못하는 이 문재영이를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폐렴과 전체주의에 의해서 처단되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뇌물도 받지 않았는데 뇌물 받았다고 30년 징역받는 이런 인간 생지역으로 이 화려한 대한민국이 전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경찰이 우리에게 집회를 하라 하면은 2m씩 안전거리를 두세요. 경찰이 말하지 않아도 2m 안전거리를 둬야 됩니다. 중국 폐렴은 참으로 독하고도 독합니다.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 중국 폐렴 무방비 상태로 온 의사들이 국민들이 몸으로 떼어서 막아내라고 하는 이 문재인, 박원순, 이 이재명 같은 촛불 빨갱이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빨갱이 종주국 중국에서 퍼뜨리는 중국 우한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참하게 많이 죽어나갈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서울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서울 수도권 이 지역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뉴욕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처럼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에서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대량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이 수도 서울 경기권에서 대구와는 비견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다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계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국민들을 속이면서 중국 시진핑이하고 한국의 문재인이가 통계 숫자를 속여가지고 전 세계 중국 폐렴이 급증하고 있는데 세계 통계를 보면은 중국과 한국만 급증하지 않고 증가하지 않아요. 이거 사기극이라고 보는 게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검사 받으러 소집만 내면 된대. 지금은 CT 촬영, 엑스레이 촬영해가지고 완전히 폐가 문드러져야 검사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하는 봉 의사님, 봉민정 의사의 주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중국 폐렴을 의도적으로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퍼뜨리는 듯한 저 문재인, 박원순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은 북한 평화 이름으로 북한 핵무기 맞아 뒤지고 완전히 방역 성공했다, 모범 방역 국가란 이름으로 중국 폐렴에 우리가 죽어 나가 떨어지게 됐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 시대의 반역자 사기꾼 반란범 대한민국의 기생충 봉준호와 더불어 이놈이 왜 이번에 상을 받았나? 대한민국에는 기생충들이 백성을 빨아먹는다 하면서 우파를 욕하려고 했지만은 진짜 기생충하고 웃고 있는 게 봉준호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중국 폐렴을 무방비 상태로 한국에 퍼뜨리고 있는 문재인을 군인, 경찰, 검찰, 판사, 언론인 그리고 태극기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문재인을 몰아내지 않으면 중국 폐렴 천국, 대한민국이 죽음의
생지옥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문재인을 벌어야 됩니다. 자, 구하겠습니다. 사기탄핵 사직탄핵 원천무효 원천무효 사기탄핵 사기탄핵 원천무효 원천무효 문재인을 처단하자 문재인을 처단하자 문재인을 처단하자 문재인을 처단하자 중국놈이 문재인을 처단하자 처단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애국가수 임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은 침몰에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왕국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저 뒤쪽에 계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 2m 간격, 2m 간격 간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 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애국 동지 여러분, 2m 간격 자리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 타령!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 금지하라! 중국인 입국 금지하지 않는 문재인은 중국인 이 학생 인내 거주 중국인 선수 주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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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을